아마 이런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 없는데요.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장화홍련 같은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옛날 이야기 동화 속에서도 많이 듣고요. 그러는데 장화홍련 이야기의 핵심은 배자수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본처에게서 장화홍련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새 처를 얻습니다. 후처를 얻어요. 후처를 얻는다는 건 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정실 부인이고요. 그분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처가 아들을 낳습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본처에게서 아들이 낳고요. 엄마가 죽고요. 후처가 있는데 후처가 아들을 낳으면 좀 복잡해집니다. 여기는 엄마가 없으니까 후처가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이 집안을 이을 수 있는 가권을 갖게 하려고 본처의 아들을 음해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있어요. 그런 일은 많이 빚어집니다.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본처에게서 낳은 사람은 누구냐면 딸 둘이에요. 딸 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시집가 버리면 그만입니다. 시집가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? 이 집은 고스란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한 겁니다. 이런 때는 갈등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. 그런데 장화홍련을 어떻게든지 음해하려고 후처가 마구 괴롭힙니다. 사실 본처가 먼저 죽을 때 했던 유언이 뭐냐면 장화와 홍련이 크면 좋은 혼처를 찾아서 시집 보내라는 게 유언이었어요. 심지어 당연하죠. 시집을 보내야죠. 시집을 보내야 장화와 홍련도 자신들의 삶을 살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상하게도 배자수는 어떻게든지 장화와 홍련을 시집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돌아오면 장화홍련이 이 후처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매일 와서 아유 너희가 고생이 많다. 너희가 너무나 힘들다. 아유 너희가 좀 참아라. 니들이 고생이 많다. 맨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. 사실 이 고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 보내면 됩니다. 이미 나이가 컸는데도요. 그러면 배자수는 도대체 왜 장화홍련을 시집 보내지 않을까요?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계속해서 음해하고 이 아버지 배자수도 이 후처 계모가 계속해서 구박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아무리 음해해도 장화가 더 이상 홍련하고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는 계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. 어느 날 쥐를 잡습니다. 쥐를 죽여가지고 진닉입니다. 막 피 떨어지고 막 그러겠죠. 그걸 잠을 자고 있는 장화의 이불을 들치고 그 속에다 몰래 집어넣어요. 그리고 갑자기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났다 나오면서 내가 이상한 걸 봤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남자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몰래 장화의 그 자는 방에서 훅 나가는 걸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죠. 온 집안이 놀라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아버지 배자수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서 그 계모가 파라고 하면서 쥐를 들고 이게 지금 장화가 외간 남자와 사통해서 간통하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유산된 표시다라고 크게 떠드는 겁니다. 장화 같은 애를 그냥 두면 절대로 우리 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. 죽여야 됩니다.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요. 어떻게 했냐? 죽이기로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장화를 데리고 가가지고 연못에 갔다가 외삼촌네 가라고 시키면서 갔다가 밀어서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.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배자수는요, 계모가 장화와 홍련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음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날 보세요, 사통한 겁니다, 간통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단 한 번도 장화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니, 어떤 남자가 뛰어나가는 걸 계모가 봤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애를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날이 밝은 다음에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, 그 밤중에 전격적으로 보내버리고요, 전격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. 왜 다른 문제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 배자수가 누군가가 임신했고 누군가가 간통을 했고 누군가가 그래서 애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게 될까요? 더 중요한 건 홍련은 어떻게 죽냐 하면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언니가 죽은 다음에 자기도 이제 곧 행복하지 못할 걸 알고 언니 따라서 죽습니다. 장화는 도대체 무슨 일을 이 집에서 겪었던 걸까요? 그리고 홍련은 이제 장화가 없어진 이상 나에게 미칠 어떤 일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죽게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되어서 나타납니다. 어디에 나타나느냐? 원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 장화와 홍련은 자신이 원통하게 계모의 아들에 의해서 죽었다면 어디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아버지죠.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?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. 왜 장화와 홍련은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?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이 집안에서는 상당히 불온하고 온전치 못하고 건전치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, 그래서 애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출가시키지 않고, 다른 문제는 끝까지 참았지만 누군가 간통했고 사통했고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깜짝
화들짝 놀랬고,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인 동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, 죽은 원혼이 된 그들은 원혼이 되어서도 사실은 아버지가 아닌 원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